Vmaster Day 6, 6일차인데요. 처음에 나와 있는 이 표제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5일차에 나왔던 단어인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기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얘라든가 이런 걸 바꿔서 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공부합시다. 처음에 나와 있는 이 abolish라고 하는 게 폐지하다, 없애다 이런 뜻인데 여기 예를 한번 볼까요? abolish a tax, 세금을 폐지하다 이럴 때도 써요. 텍스가 세금인 거 알죠, 여러분? 텍스에다 세금 표시 한번 해놓고 자, 그 다음에 do away with라고 하는 수거가 없애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do 하는 거예요. with 뭐뭐를 가지고 away 멀리 가는 거야. 그럼 가지고 있던 걸 멀리 빼내니까 폐지하거나 없앤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좀 다른 표현을 선생님이 예로 써봤는데 do away with distrust. distrust니까 trust가 믿는 거죠. distrust면 반대말이니까 얘가 부정의 접두어, 부정 접두어, this가 얘가 무슨 뜻이 돼요? 불신이란 말이 되죠. 불신. distrust가. 그래서 불신을 허물다, 없애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는 뭐라고 했냐면 dwell이라고 읽어요. dwell. dwell이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인데 자동사라고 하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전치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부사가 나오죠. dwell은 살다, 거주하다. 여러분이 살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live는 다 알죠. live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 살다. 그래서 live in 서울 그러면 서울에 살다잖아요. dwell도 살다,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거주하다예요. dwell at home. 그러면 이 at home이 집에도 되지만 국내에 거주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단어는 뭐라고 읽냐면 얘는 reside라고 읽습니다. reside. side가 아니라 side예요. reside가 살다, 거주하다. reside abroad 그러면 이건 해외에 거주하다라는 뜻. 둘의 차이가 있죠. 이거는 국내에 해외에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까요? live는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특이한 게 고등영어에서 이제 가끔 독해를 하다 보면 나오는 게 이게 inhabi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inhabit. 얘가 살다 거주하는데 중요한 건 얘가 VT라고 쓴 건 어떤 동사? 타동사예요. 타동사. inhabit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쓰면 안 돼. inhabit 다음에 바로 목적어 나와야 돼. 여기 봐봐. inhabit a forest. 그러면 숲에 서식하다. 숲에서 살다인데 inhabit 다음에 in 이런 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타동사 inhabit 뒤에 a forest가 목적어예요. 이런 형태로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단어는 제가 장담컨대 고2, 고3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또 학교 내신에도 모의고사 관련 문제들이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wage라고 읽어요. wage. wage는 임금이란 뜻인데 보통은 주단위, 미국 사람들은 주급 많이 받죠? 그래서 주급이란 뜻이고 PL이라고 쓴 건 이건 복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수. 플러럴이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줄여서 쓴 건데요. 보통 단수랑 복수를 표기할 때 복수는 플러럴, PL이라고 쓰고 단수인 경우는 이렇게 써요. 단수는 singular라고 합니다. singular. 싱글 알죠? singular. 얘가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단수는 줄여서 쓰면 이렇게 써요. SG 이렇게. 단수 표시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wage cut니까 임금 잘라내는 거 삭감이라고 합니다. 임금 삭감. wage cut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는 건 무슨 급여를 받아요? 월급 받죠? 월 단위에 보통 급여를 셀러리라고 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 셀러리맨이잖아. 선생님도 말하자면 셀러리맨이에요. 왜 월급을 받으니까. 자, 얘는 급여 보통 월급의 형태, 봉급 월급. 그래서 이거를 이제 on annual salary라고 하면 annual이 1년의라는 뜻이죠. 형용사로. 1년의 월급이니까 이게 연봉이 되는 거예요. 연봉. 지금 같은 경우는 연봉 얼마 정도 받으면 좀 잘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은? 8천 이상? 지금 대학 4년제 대학 졸업하고 보통 회사에 들어가면 한 3천 정도에 시작해요. 작은 회사. 그냥 보통 일반적인 회사. 조금 좋은 회사 많이 주는 대기업 들어가면 5천 이상 주는 데도 있어. 5천만 원 이상.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임금이 전체 평균을 냈을 때 한 사람의 급여가 300이 넘지 않아요. 전체 평균하면. 물론 서울에 있는 사람 많이 받겠지만 예.
연봉 300이면 연봉 3,600이거든. 근데 실제로 연봉이 3,600이면 3,600만 원을 다 주느냐? 한 달에 300만 원을 다 주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뭐 제한거 많아. 세금도 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험,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실제로 받는 거는 또 적어요, 더. 자, 그 다음에 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죠. 페이가 지불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얘가 명사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급료나 보수라는 가장 또 일반적인 표현. pay raise가 이게 급여 인상인데요. raise라고 하는 게 명사예요. 얘가 인상이라는 명사. 급여 인상. 다음에 income은 얘는 급여가 아니라 수입이에요. 수입이나 소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급여란 말도 있지만 수입이라는 말도 있잖아. 월 수입. 월 수입이 급여의 형태로 받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입의 개념이지 월급은 아니잖아. 그럴 땐 income이라고 합니다. low는 낮은이고 incomes 낮은 수입.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설명해 줄 게 뭐냐면 밑에 earnings를 보세요. earnings도 수입이고 얘는 보통 복수로 쓴다라고 돼 있죠. 이거 복수의 뜻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직장에서 일하고 버는 수입 같은 것을 earnings라고 하는데 money는 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money? 셀 수 없는 명사죠. 물질 명사의 개념으로 불가산 명사인데 재밌는 건 금액을 나타내는 money나 cash를 제외한 대부분의 명사들은 셀 수 있는 명사에 해당되고 뒤에 보통 s를 써서 복수로 잘 써요. earnings, incomes 이런 말로. 그죠? rise가 여기서는 명사예요, 여기도. raise도 명사였죠, 인상. rise는 명사로 쓰면 증가예요, 증가. 그러면 rise in average earnings 그러면 평균 소득에 있어서의 증가, 평균 소득 증가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다음 단어, 얘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예, 얘는 vicious라고 읽습니다. vicious. 원래 명사가 vice예요. vice. v 발음. vice가 범죄나 악덕 이런 말이고 반대말이 virtue입니다. virtue가 선, 미덕이라는 뜻인데 각각 vice의 형용사는 vicious가 아니라 vicious라고 발음을 하고 악랄한, 부도덕한. 그래서 vicious life 그러면 이게 악랄한 생활은 이상하잖아. 타락한 생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vice는 악이란 뜻이라고 했으니까 terrible vice 그러면 끔찍한 악행이란 말이고 virtue의 형용사는 virtuous라고 발음합니다. virtuous act 그러면 얘가 고결한 행동 이런 말이에요. 다음에 virtue는 미덕이라는 뜻이죠. 선이나 미덕. virtue of charity 그러면 관용의 선 그럼 이상하잖아. 관용의 미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선생님이 오른쪽에 써놓은 표현들이 약간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우리말에 어울리게 의역들을 해놨기 때문에. 자, 다음 단어로 가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discard예요. discard는 버리다, 폐기하다 라는 뜻인데 이 단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discard가 버리다, 폐기하다. 지난번에 제가 버리다라고 하는 동사를 하나 더 알려줬는데 후식 얘기하다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막 얘기할 때. 자, 얘는 또 비교해야 돼요. discard가 버리다죠. 그런데 비교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desert라는 단어가 강세가 뒤에 있으면 s가 하나인데 desert는 사막이잖아요. 근데 desert라고 하면 얘가 버리다는 뜻인데 얘는 보통 뭘 버리냐면 물건을 버릴 때는 잘 안 써요. 뭘 쓰냐면 어떤 장소를 버리다, 장소를 떠나다 또는 오래된 습관 등을 버리다. 장소나 오래된 습관 등을 버리다라고 할 때 쓰는 게 desert예요. 그래서 장소를 버린 사람이 deserter겠죠. 그죠? deserter. 이게 탈영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탈영병이 뭐예요? 본인이 근무해야 되는 근부대, 그 근무지, 부대를 떠나는 거잖아, 버리고. 그래서 deserter가 탈영병이에요. 자, discard가 버리다인데 얘는 물건 버리는 거 말하는 겁니다. discard old beliefs. 이렇게 개념 버리는 것도 돼요. 오래된 믿음을 버리다라고 할 때도 쓰고 dispose of는 처리하고 처분하는 거예요. dispose of waste materials 그러면 폐기물을 버리다, 폐기물을 처리하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가 영어로 명사가 어떻게 되냐면 명사로 dispose의 명사가 disposal이에요. 얘가 명사로 처리,
명사란 뜻이에요, 여긴. 또는 처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필기 다 됐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이 단어 subtl인데 subtle 그럼 이상해요. B가 묵음입니다. 얘가 발음이 안 돼. 말없을 묵자 써서 묵음. subtle이에요, subtle. subtle인데 미국 사람들이 little 그러죠. 얘를 subtle 이렇게 발음해요. subtle, subtle. subtle이 미묘한이란 뜻입니다. subtle.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간 미묘한 이런 의미. 자, 그래서 subtle difference 그러면 미묘한 차이, 큰 차이가 아닌 미묘한 차이를 얘기할 때 subtle difference.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단어는 delicate가 아니에요. ate로 끝나는 단어가 발음이 ate면 동사고 형용사나 명사면 발음이 it입니다. it. 얘가 delicate이에요. delicate. 얘가 섬세한, 미묘한. 얘는 차이가 적다라는 의미의 그 미묘한도 있지만 민감하고 섬세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혹시 세탁기가 최신형이야. 드럼 세탁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delicate cycle이 있어요. 그러니까 울이라든가 망가지기 쉬운 옷감 있잖아요. 그런 거 빨래할 때는 delicate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로 써 있는 그런 세탁기의 경우는. 자, 그래서 delicate hand 그러면 섬세한 손, 섬세한 손길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얘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depict라고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단어가 describe는 많이 들어봤죠? describe가 설명하다, 기술하다, 묘사하다, 서술하다 이런 뜻인데 describe는 보통 글을 써서 나타내거나 말로 설명할 때 쓰는 거고 depict는 좀 더 의미가 커요. 얘는 말도 되고 글도 되고 그림도 돼. depict. 그래서 말, 그림, 글로 묘사하다라고 할 때 depict라고 합니다. depict a scene 그러면 scene이 장면이죠. 여러분 영화 보면 무슨 그런 거 있잖아. 액션 씬 그러면 액션 장면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면을 묘사하다라고 할 때 쓰는 게 depict. describe는 말이나 글로써 서술하고 설명하고 기술하는 겁니다. describe an object. 사물을 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꿈이 외교관인 사람은 이런 단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embassy라고 하는 단어. embassy는 대사관입니다. 대사관. 대사관 많이 들어봤죠? 들어본 적 있죠? 대사관에는 누가 있어요? 대사가 있죠. 대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mbassador라고 합니다. ambassador. embassy는 강세 앞에 embassy 그 다음에 ambassador 강세 뒤에 있습니다. 대사. 자, foreign embassy 그러면 외국 대사관이고요. ordinary ambassador 그러면 이게 ordinary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의 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계속 보통 있는 사람이면 뭐냐면 그 지역에 주재하는, 그 지역에 있는 대사, 주재 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사가 있어요. 대사 말고 그 밑에 영사가 있죠. 영사는 영어로 칸설이라고 합니다. 칸설이 영사고요. 칸설릿이라고 하는 게 영사관입니다. 칸슐레이트 아니에요. 콘슐레이트가 아니라 칸설릿이 영사관입니다. 그래서 British Consulate 그러면 영국 영사관. 영사관 하면 한 글자가 더 붙었잖아요. 한 글자가 더 뒤에 더 붙은 게 영사관. 칸설이 영사. 이렇게 보면 안 헷갈리겠죠. 그죠? Consul General. 그러면 얘가 총영사입니다. 총영사. General이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죠. 그래서 총영사는 General Counsel이 아니라 Consul General.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잘 안 보여? 제가 선생님 필기를 조금 더 이쁘게 해볼게요. 글씨가 조금 이쁘게 안 써졌는데 자,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쓰는 단어 있잖아. 카운셀이 뭐죠? 카운셀러가 뭐야? 카운셀러 들어봤잖아. 상담사잖아. 그죠? 카운셀이 상담이에요. 상담. 학교에도 상담 선생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건 뭐야?
council 이렇게 CIL 쓰는 거. 이거는 의회입니다. 의회. student council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학생회죠. 그죠? 이거 의회예요. 학생회 같은 거는 여러분 공부하는 모의고사에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ouncil, 그 다음에 council. 이렇게 스펠링 가지고 잘 구분하시고, 다음에는 놀라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가 amaze예요. 그죠? Amazing Spider-Man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냥 사람을 깜짝 놀래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amaze고, 얘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astonish가 있는데 둘 다 A로 시작하죠. 둘 다 A로 시작해서 astonish하고 amaze가 동의어예요. astonish everyone이나 amaze everyone 그러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다라는 뜻인데, 나머지 밑에 있는 세 개의 단어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startle이야. 미국 사람 발음 어떻게 할까요? startle 이렇게 발음하겠죠. startle 그러면 얘는 충격하고 공포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냥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라게 하다. 자, 그래서 얘가 이런 겁니다. 문장을 써봤는데 the explosion이 뭐죠? 폭발이에요. 폭발. 명사로 폭발. 폭발이, 이건 폭발음이란 말을 넣었지만 폭발이 startled us, 우리를 놀라게 했다. 여러분 그냥 폭발이 생기면 그냥 깜짝이야 이게 아니잖아. 공포감이나 이런 게 휩싸여가지고 놀라는 거니까 그때는 star를 쓰고, 그 다음에 요건 많이 들어봤죠. surprise는 어떻게 놀래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서프라이즈 파티 알죠?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람들이 불 끄고 다 숨어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누구 생일이면 집에 딱 들어오면 서프라이즈 하고서 불 켜면서 박수 치고 막 그러죠. 생일 축하할 때. 그래서 서프라이즈는 예상치 못하게 해서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the outcome surprised me죠. 그 결과가, outcome이 결과입니다. 밖으로 나온 거니까 얘가 결과예요. result와 같은 말이야, 여러분. 결과가 나를 놀래켰다, 놀라게 했다.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단어가 astound예요. astound는 경악시키다, 큰 충격을 주다인데, astonish하고 생긴 모양이 좀 앞에가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전혀 달라요. astonish가 amaze하고 똑같은 뜻이고, astound는 좀 발음이 그렇잖아. astound 그러면 경악시키다, 큰 충격을 주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astounding revelation, 이건 놀라운 폭로인데 얘가 지금 revelation이 폭로고요. 폭로하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되죠? 이거죠. reveal의 명사가 revelation이에요. 얘가 동사로 폭로하다죠. reveal의 명사는 revelation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펠링이 다르죠? revelation 이렇게 씁니다. 전에도 우리 V마스터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 positive, negative랑 관련 있어 보이는 단어, 그게 optimistic 어디 강세 있어요? 미에 강세 있어요. 여기 optimistic, 얘가 낙관적인, 낙천적인. 우리 학생들도 대부분 성격들이 낙천적인 것 같아요. 그지? an optimistic view 그러면 낙천적인 view가 뭐예요? 시야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견해, viewpoint, point of view, 시점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optimistic의 정확하게 반대말이 pessimistic, 얘가 비관적인, 염세적인이라고도 하는데 염세적인이 무슨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염증을 느끼는 거야, 세상에. 그게 염세적인 거예요, 여러분. 비관적인 pessimistic. pessimistic view 그러면 비관적인 견해가 되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positive는 긍정적인이라는 뜻이고 negative는 부정적인이라는 뜻인데, 선거를 할 때 네거티브 전략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의 단점을 계속 공략하는 그 방법이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거티브가 부정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a positive outlook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윈도우를 쓰다 보면 윈도우에도 아웃룩이 있죠. 아웃룩이 전망이라는 뜻이에요. 밖을 보는 거니까 얘가 전망. 그 다음 이펙트는 알죠? 이펙트는 효과란 뜻도 있고 영향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영향. negative effect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 효과도 가능해요. 효과라고 써도 돼. 얘는 영향이나 효과란 뜻의 단어다.
effect. 우리 전에 어디에 효과가 있다, 어디에 대한 영향, 그럴 때 효과나 영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 있죠, 여러분? 전에 배운 거? 그치? effect, 뭐뭐에 대한 영향, 그러면 effect on. 또, impact on. 알파벳 순으로. 또 뭐 있죠? 그쵸? influence on. 이렇게 쓰면 얘가 셋 다 똑같은 뜻이고 고등영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뭐에 대한 영향이란 뜻이죠. 영향. 효과가 아니에요. effect on, impact on, influence on. 네. 다 필기 하셨어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표제어 3개만 더 봅시다. 6일차 첫 번째 강의 표제어 3개만 더 봐요. loyal이라는 단어가 있고 R로 시작하는 roy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loyal은 충성스러운이고요. 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첫 줄의 오른쪽 loyal customer, 충성 고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경영학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케팅이라는 그 학문 중에 충성 고객을 확보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충성 고객은 뭐야?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선생님도 그런 충성 고객 중에 하나예요. 삼성 갤럭시 폰만 쓰거든, 선생님은. 아이폰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폰만 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충성 고객인 거예요. 자, 로열이 그래서 충성스러운이라는 뜻도 있고, 뭐도 있냐면, 충실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로열의 명사가 로열티입니다. 로열티. 얘는 충성심, 충실함 이런 뜻인데, swear one's loyalty 그러면 충성을 swear가 동사로 맹세하다라는 뜻이죠. 충성을 맹세하다. 맹세하다예요, swear. swear가 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고등영어에서는 그 단어가 그 뜻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R로 시작하는 royal은 왕의라는 뜻이에요. 왕의, royal. 그러니까 R로 시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로열은 충성하는 거고 R로 시작하는 royal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좋다기보다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royal family 그러면 이게 왕족이야. 왕족, 왕가, 왕실. 자, 로열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왕족을 나타내는 명사인데 여러분 로열티 받는다는 얘기 들어봤죠? 저작권 사용료, 로열티. 그거는 이 R을 쓰는 겁니다. L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고, pay royalty 그러면 로열티를 지불하다,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음에는 humid라는 단어예요. humid는 얘는 습한, 축축한 이란 말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습도와 관련된 단어인데요. humid가 습한, 축축한이니까 humid climate 그러면 climate은 기후죠. 여러분 기후하고 날씨의 차이 알아요? 기후하고 날씨의 차이? 기후는 비교적 넓은 지역의 날씨를 말하는 거고 weather는 특정한 지역의 날씨를 말하는 거죠. weather는 이게 날씨. 우리나라는 무슨 기후야? 온대기후. 그런데 지금 아열대성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지구온난화 때문에 무슨 서한 해양성 기후도 있고 이렇게 넓은 지역의 날씨를 나타내는 게 기후고요. 비교해서 weather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정한 지역의 날씨. 그래서 humidity의 명사가 humidity입니다. humidity가 습도예요. 습도나 습기. 그래서 여러분 가습기가 뭐예요? 가습기. 영어로 가습기. 휴미드가 습도잖아요. 그럼 얘를 습기가 있게 만들다라는 동사에 만들어주는 것 ER 붙이면 되니까 가습기는 humidifier예요. humidifier. 얘가 가습기요. 뉘앙스가 좋지 않네요. 이런 가습기. 예. humidifier. 자, 그래서 relative humidity는 여러분, relative란 단어 꼭 기억하는데, relative는 얘가 상대적인이란 뜻이 있고, 형용사로. 상대적인. 절대적인은 뭐죠, 여러분? 반대말?
절대적인 앱솔루트잖아요, 여러분. 앱솔루트가 절대적인.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relative가 명사로 쓰이면 또 무슨 뜻이야, 여러분? relative가 명사면 얘가 명사로 친척이라는 뜻도 있죠. 친척. 원래 relate가 관련시키다라는 뜻으로 나랑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명사로 쓰면 relative, 친척이 돼요. 그다음 relative는 기본적인 의미는 상대적인이라는 뜻이고 반대말은 absolute, 절대적인 형용사죠. 형용사로 써놓을까 여기? A, 형용사. 그 다음에 humi드는 우리 보통 방 안에 습도가 얼마냐 이럴 때 humidity를 쓰죠. humid, 습도가 어떻다, 뭐 눅눅한 이렇게 쓰는데 습기가 있는 축축한. 근데 moist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화장품에 보면 moisturizer 이런 거 있잖아요. moist는 기분이 좋은 촉촉한이야. 비슷한 의미인데 얘는 기분 좋게 촉촉한. 그래서 moist with dew 그러면 이슬과 함께 촉촉하니까 뭐예요? 이슬에 젖은이란 말이에요. dew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얘가 이슬이죠. 이슬. 다음에 damp라고 하는 단어도 습기를 나타내는데 얘는 굉장히 부정적인 불쾌감을 주는 그런 단어예요. damp는 그냥 축축한 게 아니라 막 눅눅하고 꿉꿉하다고 하지.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damp란 단어는. 그래서 damp air는 눅눅한 공기. 왜 우리 한여름에 막 공기가 특히 막 소나기 확 내리고 나서 막 더운데 막 습도 확 올라오면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가 damp air 그러는 거예요. 눅눅한 공기. 자, 단어 우리 2개 했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보고 여기 sufficient까지만 해보고 오늘 설명을 마칠게요. sufficient는 충분한이라는 뜻인데 sufficient의 반대말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보통 선생님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반대말이에요. deficient라고 해요. 강세가 다 두 번째 있어요. 이 음절에 sufficient. 여기 sufficient는 충분한이고 deficient는 부족한인데 de가 붙으면 이게 접두사로 분리나 박탈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족하고 없는 거야. 부정적인 의미로. sufficient는 충분한이고 deficient는 부족한이에요. 자, sufficient의 동의어로 ample이라는 게 있어요. ample이 충분한, 풍부한. 그래서 오른쪽에 예를 보면 sufficient rain 그러면 충분한 D, an ample supply 그러면 충분한 supply가 명사로는 뭐예요? 공급이죠. 명사로는 공급, 충분한 공급. deficient는 부족한이니까 모자라는 결핍한. be deficient in energy. 에너지에 있어서 모자란다. 즉 에너지가 모자란다라고 의역한 거예요. 직역하면 뭐라고? 에너지에 있어서 결핍하다, 부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모자란다라고 의역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칠게요.